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오늘 서울경찰청 조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는데요. 어떠한 얘기를 하면서 들어갔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신속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특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 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마저 거부한 채 무조건 노숙농성을 펼치는 것은 국민에게 참으로 염치 없는 일입니다. 헌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정권 실세 김경수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검찰 출두보다 더 오만방자한 황제 출두의 모습이었습니다. 권력 실세, 대통령의 복심을 맞이하느라 성심을 다해 애쓰는 경찰의 모습 또한 눈물겹기 짝이 없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통해 이 땅의 정의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네, 앞에는 김경수 의원 목소리고 뒤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목소리네요. 장제원 의원은 우병우 전 수석에 비교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측근으로서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 그리고 이 조사에 나가는 태도가 참 당당하다 이런 점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경수 의원은 들으셨듯이 자신은 이제 그런 혐의들하고는 연관이 없고 그간 과정을 통해서 의혹의 대부분을 해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쓰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이고 변호인 2명이 입회한 상황에서 직접 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경수 의원은 경찰에 들어가는 그 순간인데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 농성을 비판하는 그런 멘트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세균 의장 주재로 우원식, 김성태, 김동철, 노회찬 이렇게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의 회동이 진행이 됐거든요. 하지만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 국회 정상화에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애초에 단식을 또 하루 만에 끝내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연휴 기간 동안 접촉을 이어간다는 보도들이 나오던데 만약 그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은 공산이 크죠? 그렇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은 여전히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추경 예산안 처리 등을 전제로 해서 특검 수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서로 양보를 해서 협상을 타결하는 데까지 간다면 국회 정상화와 특검 수용을 맞바꾸게 될 그런 가능성이 큰 겁니다. 예. 김경수 의원의 발언은 그렇게 하라는 것에 지금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뿐만이 아니라 더한 조사도 받겠다, 이 얘기가 이제 같은 맥락에 있는 셈이죠. 그리고 박사모 측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던데요. 박사모 게시판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찬반 작업을 해봤다, 이런 취지의 글이 올라온 정황이 있다는 건데요. 다만 네이버 등의 어떤 포털 댓글 조작에 박사모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2월에 민주당이 경찰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결과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뉴욕타임스가 그 주한미군 감축론을 보도하면서 지금 화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뉴욕타임스가 3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런 명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관료들이 상당히 당황한 상태다라는 게 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명령을 했다, 이렇게 보도한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그건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 실제 북한도 지금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요구한 상황은 아니죠. 오히려 경제 논리에 가깝다라는 해석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은 이런 주장이 방위비 협상이나 한미 FTA 협상, 이걸 겨냥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아무튼 백악관은 또 이런 명령을 한 바 없다라고 지금 공식 부인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또 청와대가 정의정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미 정상회담 논의를 위해서 미국을 방문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존 볼턴 NSC 보좌관하고 회동도 할 예정이고 해서 이걸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또 청와대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정인 특보도 자신의 기고문 해명을 했다고요? 뉴욕에서 언론을 상대로 해서 입장을 또 밝혔는데요. 보수 진영의 비판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글을 썼던 것이지 자기가 주한미군 철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또 평화협정 이후에도 이 동북아의 어떤 전략적 안정이나 또 국내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주둔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만기 출소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소리를 같이 들어보시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서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슴 아픈 점이 많습니다. 지금 나오지만 감옥이 저 아닌지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네, 출소를 하지만 감옥 바깥도 자신한테는 감옥처럼 느껴진다. 이런 소회를 같은데 만기 출소라면 형기가 얼마였죠? 대법원에서 1년 6개월형이 이제 지난달에 확정이 됐는데요. 구속 기소가 된 게 지난해 11월이기 때문에 이 구속되어 있는 기간은 이제 형기에 이제 산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만기 출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근데 또 다른 건으로 재판을 또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년 6개월형은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 유출한 이 혐의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혐의, 이 뇌물 혐의죠. 이게 추가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오늘 태도로 볼 때 앞으로도 그런 태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최순실 씨 재판도 진행됐다고요? 최순실 씨는 지금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다고 그래서 지난달 25일 재판에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동안의 어떤 수의 차림이 아니라 단정한 사복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는 재판에 나와서 또 정유라 씨를 면회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서 또 화제였습니다. 정유라 씨 면회를 허용해달라. 그렇습니다. 이유는요? 다음 주에 이제 이 건강 문제 때문에 전신마취 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딸을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최순실 씨는 교정당국과 검찰이 자신과 정유라 씨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고영태 씨에게는 황제 재판을 받게 해주면서 나에게는 너무 잔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상황을 파악해보고 특별히 금지할 이유가 없으면 면회를 허용해야 된다 이런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기식 원장 낙마 후에 비어 있었던 금감원장 자리에 신임 금감원장 임명됐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서 윤석헌 서울대 개공교수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은 한국은행에서 7년, 한국금융연구원에서 5년간 재직을 했고 이후에 한림대, 숭실대, 서울대 등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또 한국재무학회장, 한국금융학회장, 국민경제자문위원 등을 맡은 이력도 있어서 이 학계에서 인정받는 인사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개혁 성향이라면서요? 박용진 의원이 SNS에 이 금융 기득권들 입장에서는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셈이다. 이렇게까지 쓸 정도인데요. 어허. 이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은 금융정책하고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해왔고 또 은산분리 완화 이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장을 맡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권고한 내용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 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그리고 노동이사제 도입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적인 상황, 이 성향의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잘 좀 해주길 바라고요. 다음 뉴스는? 엘리베이터에 목줄이 걸린 강아지를 택배기사가 구했다 이 소식이 화제인데요. 어제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들의 24초 분량의 영상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화제였습니다. 강아지에 목줄을 쥔 할머니가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고 있고 이 상자를 든 택배기사가 급하게 옆에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모습이었는데 강아지가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한 상태에서 문이 닫혀버렸고 엘리베이터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허.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 택배기사가 몸을 날려서 재빨리 목줄을 끊어서 강아지를 구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그 택배기사는 다친 데 없고요. 팔꿈치를 좀 다쳤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머니는 울면서 감사를 표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택배기사는 바빴는지 다음부터는 강아지를 안고 타야 한다 이 말만 남기고 또 떠났다고 합니다. 요사이 그 택배기사분들의 선행 계속 화제가 되네요. 횡단보도에서 굴러오는 유모차를 택배 차량으로 막아서 아이를 구하는 영상 이게 또 화제였었죠. 예. 이 택배기사는 이제 어제 동대문 경찰서로부터 선한 시민상을 받기까지 했다는데요. 네. 택배기사라고 하면 고생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직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남을 도와주는 이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감동을 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선행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좀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 등을 이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